주어진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오늘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인데 어떻게 소화할지.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끼리 스스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오늘 어차피 한국사 교과서에 거민정이나 국정이나 이 문제는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국감을 통해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를 무시한 불축성 증인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중앙대 비리의 핵심 인물인 박범은 전 교육수석 그리고 박용성 전 이사장을 중대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신문하기 위해서 국감 증인으로다가 신청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들 증인들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통보를 했지만은 우리 국회법 어디를 봐도 재판 중인 경우에 국정감사 증인 요구에 대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출석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예에 따라서 2003년 국감에서 윤석헌 굿모닝시티 공동대표 그리고 윤봉근 굿모닝시티 고문의 출석을 요구했고, 모두 당시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었지만은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또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지동혁 전 농협 면목역 지점 차장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자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지동혁 전 차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국회 선례에 따르면은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은 참석 자체를 안 하는 것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 그리고 이 국정감사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에게는 엄중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용선 전 중앙대 이사장은 이미 2005년도에도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을 한 그런 선례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지금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구자문, 이성애 등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 둘은 출석을 하고 둘은 출석을 안 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용성, 박범은 등에게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보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은 국정감사 불출석의 죄로서 고발할 것을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오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동행명령장이 제대로다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10월 8일로 예정된 종합국감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김학영 의원님 말씀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오늘 불출석 사유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다음 국교육부 종합감사 일정에 맞춰서 다시 재소환할 것인지 등을 여야 간사가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위원회.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오늘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해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사는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국어, 영어, 수학은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인용하건 조병화의 꿈을 인용하건 또 영어 연설을 링컨 연설을 인용하건 또 제퍼슨 연설을 인용하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서 서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왜냐?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터리로 썼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관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말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서, 아니 전라도에서 배우건 경상도에 배우건 충청도에서 배우건 대한민국 자기네 역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이격과서 배운 사람 틀리고 이격과서 배운 사람은 유관순 알고 여기는 모르고, 이거는 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그야말로다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담보됐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교과서 한국사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래 최악의 교육비리인 이 중대 본분교 통합 그리고 단일교지 승인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대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오히려 서울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용도로 전락을 해서 결국은 당초 정책 목표였던 지방분산이 아닌 서울 집중 현상을 가져온, 거꾸로 간 대한민국 교육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대의 문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달에 중앙대 본분교 통합이 승인이 됐는데 중앙대가 이듬해까지 통합 승인 조건인 교지 확보율 39.9%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내년도 신입생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가 그렇게 하니까 중대에서는 그럼 2학기부터 서울 캠퍼스 대학원 190명을 안성으로 옮기고 추가로다가 교직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단일교지 승인 신청을 냅니다. 왜냐? 앞으로 교지 제한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부 사립제도 대학가의 제도과에서 안성 캠퍼스를 가서 11월 28일 날 2012년입니다. 실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봤더니 한 명도 그런 사실이 없고, 저 강의 장소라고 지정된 데가 중앙도서관으로 돼 있고 또 여자 화장실로다가 돼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도대체 뭔 강의를 가르친다는 건지. 그래서 그 외에도 엉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서 담당 과장이랑 담당 사무관이 아주 일을 똑 떨어지게 해서 문서를 쫙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엉터리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중앙대를 행정처분을 내리긴커녕 5일 만에 이 2명 과장이랑 담당 사무관이 지방으로다가 좌천이 됩니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아니 캠퍼스 정원을 안성으로 이전했다면서요. 그 서울 캠퍼스에 개설된 강의를 없애고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안성 캠퍼스는 가라로다가 했다가 다 폐강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강의실이 없고 강의가 없는데 어디 가서 공부를 합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단일교지 신청안을 승인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게 국민의 공복인지 아니면 이게 특정 사학의 하수인인지 전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분교 통합 자체가 엉터리로 됐는데 그 엉터리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단일교지는 전혀 실효가 없고 이거는 신청 자격도 없는 거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중대 단일교지 승인입니다. 이 네이버에 보면은요, 안성이 75km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반이 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면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중대에서 낸 서류에는요, 도대체 이틀 만에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똑같게 만들었었는데 이틀 만에 서류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59km로 바꾸고 50분 만에 안성을 가게 됩니다. 아니 이틀 동안에 뭐 지도가 바뀐 겁니까? 지구가 바뀐 겁니까? 이거를 모르고 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알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고, 저는 이것은 그야말로다가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허위 자료를 대학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대학심사위원이 전혀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중앙대학교에 불리한 자료는 다 빼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시죠? 박범은 청와대 수석이 불러가지고서 일 잘하는 사람을 이성희 당시 비서관이랑 니들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 니들 감사받고 싶자, 이렇게 해가지고 5일 만에 날렸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거, 전 이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용납 못합니다. 아니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결해주고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게 국회의원인데, 하물며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런 엉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그 2012년 12월 28일 단일교지 인정서에 보면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단일교지 인정 취소는 물론 행정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일교지 인정을 즉각 취소하고 중앙대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재판을 해서는 누가 시켰는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도대체 뭔 이런 전말은 사법부에서 밝힐 거지만 이거는 완벽하게 사실인 것이 이미 인지가 된 거니까, 아니 이런 인허가권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재판부에 미룹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특정 사학과 유착했다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단일 교제안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에서도 이미 감사를 하라라고 단일교제 승인 부분에 대한 감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김학용 의원님 의견도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김학용 질의하기 신문하기 전에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안국신 증인 그리고 구자문 증인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구자문 증인이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네, 구자문입니다. 예,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중앙대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자문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구자문 증인은 대학 무슨 실장이죠? 대학 지원실장이었습니다. 대학 지원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대학을 제대로다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예. 자, 실무자들이 2012년 11월 28일, 29일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더니, 그 잘한 부하 직원을 갖다 상을 주기는커녕 5일 후에 지방국립대로 발령을 내는데 협조를 했고, 또 그리고 실무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실무자들이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중앙대에 소명을 들은 이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단일교지를 승인을 해주고, 또 그리고 단일교지 인정과 중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또 그리고 대학 설립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허위사실로 만들어진 문서를 이용해가지고 중앙대학교의 교지 일원화를 달성한 박범은 교육문화수석의 명을 받아서 중앙대학을 제대로 교육 지원한 그런 실장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안 맞아요? 그 단일교지 인정권하고 행정제재 처분권은 별개로 처리가 가능한 건이었고요. 단일교지 인정권에 대해서 아까 불법적으로 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닙니까? 12월 1일 날은 참, 자, 오늘 제가 분명히 위증으로다가 저거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날 교육부 대학 귀하 실장 증인이 만드는 문서를 보면은 안성까지 75.8km, 75분이 걸리는 거로 나와 있어요. 네. 이틀 만에 중앙대학교 설립위원회 문서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59km랑 50분으로 둔갑을 합니다. 이걸 이틀 사이에 우리 실장께서 진짜 모르고 이걸 했습니까? 그거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단일교재 인정 제도가
20km가 넘는 경우에는 대학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20km 아니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20km를 원칙으로 하고 20km를 넘을 때는 특별히 위원회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키로수를 잘못했고 네 진짜. 그래서 키로수 잘못된 거는 제가 잘 자, 제 얘기 기억을 들어보세요. 못하겠습니다. 예. 자, 2010년에는 안성중앙대학교 박범은 당시 총장이 서신을 뭐라고 보냈냐면 안성과 서울이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중앙대가 살 길은 안성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니 이렇게 멀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데가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면 서울 안성 간 통학 시간을 서울 지역 평균 통학 시간과 비슷한 5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나의 교지를 봐도 무방하다. 양심의 손을 덮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건 정당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뭐 어차피 봅니다. 법적으로다가 기소돼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야 할 테지만 네. 자, 구자문 증인 양심을 가지고 살으세요. 공직자윤리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고 올해 3월 31일 날 시행돼서 교육부 관리들이 사립학교 보직교수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언론 보도는 선문대 부총장이고 딴 사람들은 부총장이라는데 교육부 퇴직관료 재취업 현황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나 봤더니 그걸 피해서 2015년 2월 1일자로 살짝 개관 교수로다가 취업을 해. 이런 양심을 가지고 도대체 아니 2013년 초까지 대학 지원실장이면서 대학 감시 감독한 분이 사직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립대학에 이렇게 편법으로다가 가가지고 지금 부총장입니까? 개관 교수입니까? 편법으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적법한 절차를 듣는 분들이 다 국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3월 31일자로 시행되는 거 몰랐습니까? 담당 실장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요. 자, 알겠습니다. 뭐 들으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기 때문에 자, 구자문 증인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안국신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참 총장님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교수님 책으로 제가 공부를 배운 사람이고 또 총장님이 쓰신 안국신 칼럼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경유착의 불명예를 싣고 우리 이익만을 챙기는 로비 활동은 지양해야겠다. 재벌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근데 온갖 비리가 총장님이 재임하시던 2011년 3월서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박범은 교육문화수석이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있었던 당시에 박용성 이사장과 셋이 트리오를 만들어가지고서 이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자, 제가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총장님께서 2012년 4월 16일 날 안성 캠퍼스 학생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4월 4일 날 서울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 양 캠퍼스가 통합된 만큼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좌우지간 이제까지 안성 캠퍼스의 건물 신증축 현황을 확인했더니 5년간 신축이 하나가 없고 증축이 단 2건 있는데 증축 면적이 30평입니다. 30평.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됐냐? 중앙대학교 고정부채가 2009년도에 박용성 이사장이 인수할 때 67억이었었는데 672억으로 늘어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산건설에다 2,457억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정말 제가 존경하는 안국신 총장님이 몰라서 그냥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부하직원들은 다 지금 기소했는데 총장님만 지금 기소가 안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총장님만 말씀드립니다. 2011년부터 우리 중앙대학교가 대학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배구조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책임형 부총장제를 도입을 해서 각 분야는 해당 부총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꾸려나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이 교육부와의 관계는 그 당시 기획관리본부장 부총장급인 그분이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적인 걸 보고를 하면 그런가 큰 문제는 없지. 오히려 저는 이게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뭔가 비리가 있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직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국가적으로 수도권 인구 재배치 정책을 시행했고 사립대학이 지방의 분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교육 차관 아이던 저임자 지원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안성 시민들은 중앙대 개원자들 거의 헐값에 다름없이 농지를 제공해서 지금의 안성 캠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이 땀과 수원으로 만들어진 캠퍼스를 오히려 교육행정의 역행에서 서울 캠퍼스의 정원을 늘리는 공으로 이렇게 전략시킨 그런 죄는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목피 문화가 앞으로 없어져야 되고 안성에만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다 서울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들으시는 교육 당국에서도 이런 편법을 통해서 지방 대학을 보살시키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철저히 발본 재관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김학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